W 2024년 논문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만들어서 그냥 여기 일단 정리해 놓은 거랑 그다음에 논문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이 논문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이 뭐냐 이 실리콘 그 퀀텀 닷 기반 스핀 큐빗에서 이제 그 아주 높은 그런 피델리티의 투 큐빗 게이트를 실행할 때, 그때 이제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항상 에러 관련된 건데, 그런 에러들을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물리적인 원인에 따른 오류를 이제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서 이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검증 방법이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세 가지, IRB랑 FBT, GST,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다이내미컬 디커플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러 그 게이트 오류를 이제 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피델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그 평균 게이트 피델리티가 지금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A, B, C. A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드 G로 실험을 한 거고 98.4%. 나머지 B, C는 이제 DCG가 여기 다이내믹 디커플링을 쓴 컨트롤드 G 게이트고, 하여튼간에 이제 99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DCG가 CG에 비해서 높은 이 피델리티, 그리고 에러도 낮게 기록하고 있고, 피델리티는 평균적으로 이제 99%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러 커렉션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스케일업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원인도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맥락적 오류랑 그다음에 넌 말코피안이었나? 하여튼 이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여기 네이처 피직스의 다음과 같은 제목이고, 그림을 보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인데,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여기 A, B는 그 현미경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항상 아까 환영님 그림에서도 나왔듯이 이것도 이제 투큐빗 그 회로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요거랑 요게 이제 투큐빗이고, 여기 이제 SLB, SRB가 그 배리어 게이트인데, 그 사이에 그 센서 다시 있습니다. 센서 다시 뭐냐면, 그러니까 전화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놈이고, 그 다음에 여기 J가 이제 그 게이트, 익스체인지 게이트 펄스. 그래서 이걸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 나머지는 뭐 뻔한 거고. 요거는 이제 측면 사진 이미지고, 여기서 이제 뒤에 그 노이즈 관련해서 이제 이 지금 이 SIO, 그러니까 이 실리콘이랑 이 저 SIO 계열, 얘네들의 그 계면의 잡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불완전성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큐빗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러니까 나노 스케일에서 이 실리콘 퀀텀 닷을 정밀하게 이제 구조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위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이제 차지 스테빌러티인데,
맵 아니면 차지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이고 이거는 이 장치 A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장치 A의 전화 상태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고 이제 여기 보면은 특정 동작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J5는 그 익스체인지를 온 얘가 오프 여기 VJ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익스체인지 게이트 펄스 근데 당연히 이걸 높여서 이제 온 시킨 거고 얘를 낮춰가지고 오프 시킨 거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RO가 이제 리드아웃이고 그래서 이 경계에서 이제 리드아웃을 하겠죠 그 파울리 블로케이드 이용해서 어 근데 요 차지 스테빌러티 다이어그램에 요게 이제 그 전화 그러니까 이 투 큐빅 게이트니까 큐빅 1이 그 전자 4개, 전자 0개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영역이 구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의 그 딱 중앙 부분이 이 가장 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면은 2,2인 상태의 이제 가장 안정한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경계선은 이제 그 전화 상태가 변하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리드아웃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서 닷이 모니터링 하면서 감지를 해서 그래서 큐비트 상태를 판별하는 그런 식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그림을 한번 보면 D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익스체인지 여기 에너지 이게 이제 그 게이트 전압 간의 관계고 이제 A, B, C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F 그래프가 이제 각각 이게 이제 CG 게이트의 진동 그 다음에 요거는 그 DCG 게이트의 진동 실험 결과입니다. 이 DCG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CG보다 이게 이제 노이즈 민감도가 낮고 그래서 DCG 게이트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봐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G가 각각 요게 이제 CG 여기가 DCG에 해당하는 그 펄스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DCG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교환 펄스랑 그 다음에 아, 여기 그 싱글 큐빗 그 게이트도 있고 이게 결합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설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디 갔어? 그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각각의 그 노이즈를 이제 아니 노이즈가 아니고 에러를 분석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멀티 큐빗의 그 물리적인 오류 분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RB는 이제 인터리브드 랜더마이즈드 벤치마킹. 그러니까 RB는 이 벤치마킹에 자주 쓰는 그건데 이제 거기 그냥 RB가 아니고 인터리브드 RB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요게 그냥 RB.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쓰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임의의 클리포드 게이트들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복구 게이트입니다. 리커버리. 그거를 추가를 해서 이제 레퍼런스로 쓰고 근데 IRB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 우리가 그 관심 있어 하는 그 게이트 그게 이제 G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측정 대상 게이트를 그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인터리브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를 이렇게 두고 이거를 측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게이트 그 오류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제 이 CG랑 그 다음에 DCG 게이트의 피델리티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로축이 그 클리포드 게이트 수고 여기 이거 세로축이 이제 피델리티 시퀀스 피델리티 그래서 각각 여기 이제 아까 그 세 개의 장치 갖고 왔다 그랬죠. A, B, C 그리고 레퍼런스 CG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과가 이 레퍼런스가 좀 피델리티가 높은 것 같고 어, 아니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 뭐냐 DCG가 CG에 비해서 피델리티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게이트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쨌건 피델리티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 B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FBT가 패스트 베이지안 토모그래피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이지안 그 통계 그거를 이용해서 높은 그 통계적인 그 신뢰도로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 B 같은 경우는 실험 데이터를 이 FBT 서버에 넣어서 이제 여기처럼 그래서 이제 게이트 피델리티 그리고 뭐 에러를 이제 분석하는 거다. 그리고 이 회로를 이제 5개의 기본 게이트로 분해해서 그러니까 여기 C1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본 게이트들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오류를 정량화 이걸 통해서 정량화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C 그림 같은 경우는 게이트셋 토모그래피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CG 아까 말씀드렸던 CG랑 DCG 게이트에서 관찰된 여러 그 오류 채널을 이제 해밀턴 오류 여기 나와 있는 해밀턴 오류랑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오류 이렇게 두 가지 오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오류의 그 뭐냐 원인 오류의 물리적인 원인이 뭔지 그거를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본 그런 그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 D에 있는 게 그 스토캐스틱인데 이게 이제 디페이징 에러고 디페이징 에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인피델리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디코이런스에
에러 같은 경우는 그 넌 마르코피안 노이즈가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마르코피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르코피안은 그 좀 뭐랄까 기억 그러니까 이전 그 기억이 없이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반면에 이제 넌 마르코피안 같은 경우는 이전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복잡한 그런 이제 에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안 에러 중에서도 이제 여기 unintentional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익스체인지 그 게이트 펄스 아까 그 VJ에 해당하는 그거를 그 펄스 중에 이제 뭐 AC 스타크 시프트라던가 오프 레조넌트 드라이브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AC 스타크 시프트 오프 레조넌트 드라이빙. 그 다음에 얘는 또 큐비트 간의 그 주파수 차이가 이제 작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근데 어쨌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DCG 게이트 같은 경우가 이런 그 시스템 오류를 억제해서 CG보다 높은 충실 그 피델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오류 이거는 이제 게이트를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안 해서 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뭐냐 익스체인지 그 게이트 그 전압 그러니까 전압 그 레벨이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싱글 큐빗 게이트는 보통 회전이잖아요. 회전을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해야 되는데 2분의 파이보다 약간 더 했다거나 약간 덜 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에러고 이제 여기서도 그 DCG 설계가 캘리브레이션 민감도를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기타 오류 기타 오류는 스토캐스틱이고 또 해밀토니안인 그런 오류 그러니까 특정 물리적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오류 채널들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CG 게이트에서 YI 이런 거, XG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G나 GG나 뭐 이런 거잖아요. XI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이제 XG나 Y가 XG니까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플립이나 페이지 플립 같이 그런 오류가 관찰이 된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어, 이 컨텍스추얼 에러 그러니까 맥락적인 오류와 그다음에 넌 말코피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성이 이제 이 실험 과정에서 관찰된 그런 방식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오류의 유형 그런 것들을 분석한 그림이고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그 랜덤 게이트 시퀀스 에서 이제 게이트 오류를 분석한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CG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오류 채널을 가지고 X2, X1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오류 채널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시간에 따라서 지금 에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게이트 적용 순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맥락 컨텍스트에 따라서 게이트 동작 특성이 달라지는 그런 그 맥락적인 오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점점 누적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실험 조건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장치의 특성이 바뀐다거나
뭐 장치가 노화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류가 쌓이는 그런 거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런 맥락적인 오류는 이제 어떤 특정 게이트가 그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작동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 레조넌트 펄스에 따른 그 라머 프리퀀시 쉬프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장치 A에서 그 오프 레조넌트 펄스를 가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큐빅 지금 Q1, Q2의 그 라머 프리퀀시 변화를 지금 측정한 그 결과고요. 그래서 X축이 그 오프 레조넌트 드라이브 시간에 따른 그리고 이제 Y축이 그 쉬프트 프리퀀시 쉬프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Q1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리퀀시 쉬프트가 쭉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산화막 안에 이제 툴 레벨 플럭추에이터와 관련된 그런 물리적 과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라머 프리퀀시 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이트 실행 전에 그 캘리브레이션이 된 주파수와 불일치를 초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게이트 동작의 그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산화막 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툴 레벨 플럭추에이터 같은 그런 그 넌 마르코피안 특성이 이제 그 장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2큐빗 게이트 피델리티 그림을 보면 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게이트 피델리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봤듯이 이 IRB, FBT, GST 각각 이 다양한 기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 세 개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에서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를 비교해 본 그런 그래프입니다. 어쨌건 간에 결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치 A 지금 여기 색깔별로 나와 있죠. 장치 A는 CG 게이트고 평균 피델리티가 98.4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이제 DCG 게이트가 CG 게이트보다 높은 그런 피델리티를 보이고 있고 DCG 게이트는 이제 그 노이즈를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둘 다 그러니까 디코이런스 오류뿐만 아니고 이제 해밀토니아 오류까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요 그래프도 역시나 DCG 게이트의 그 피델리티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건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여튼 간에 어,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DCG 게이트가 높은 피델리티를 보이면서 이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이제 비록 그 넌 마르코피안 노이즈라던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지만 어쨌건
충분히 유지되고 있고 이제 장시간 이 피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이내믹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충분히 많이 돼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네, 그 이누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일단 대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위에 좀 올라가 줄까요? 여기 예, 보면 어, 근데 여기 요 피겨 1에서 D에 요 ABC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소자인데 이 보면은 델타 VJ에 대한 익스체인지 정도가 다른 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0.1부터 0.12까지만 바꿔도 익스체인지 커플링이 이만큼 일어나는데 어떤 거는 0.08부터 0.14까지 바꿔야 저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바이스 베리에이션 이만큼 심하니까 튜닝 하나하나 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 DCG 게이트가 보니까 사실은 이 CG 게이트랑 DCG 게이트가 왜 DCG가 좀 더 노이즈의 내성이 강한지 이거를 이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펄스별 그 노이즈를 분석한 것 같거든요. 보면은 다르잖아요. 요게 예, 예, 힘이. 예. 그래서 이제 컨트롤드 G 할 때, X 할 때, CG 할 때에 대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의 에러를 피겨 2에서 분석한 거죠.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저 처음에 옛날에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던 논문인데 사실 이노님 발표하시면서 들어보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요 D가 정말 중요한 장표인 것 같아요. 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디바이스별, 게이트별, 채널별 이걸 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게이트를 어떻게 돌렸을 때 이게 어떤 에러가 주요하냐를 이거 하나씩 다 짚은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컨트롤 G 할 때, DCG 할 때, 뭐 할 때, AC 스타트, 오퍼레이션트 드라이빙, 뭐 익스체인지 타임, 페이지 에러, 뭐 오버 언더 로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지금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야 이거 이만큼이나 이게 복잡하게 문제들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분석하지는 못하겠는데 이거 정도는 핵심인 것 같아 하고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이트별 이 로테이션이나 에러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아마 더 심도 있는 에러들을 사실 분석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논문의 목적상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논문 퀄리티가 아래로 좀 내려가거든요. 왜냐면은 요런 뭐 이제 네이처 같은 데 나오려면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어떤 그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스몰 태스크는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큐페이퍼 IEEE 중에서도 어떤 뭐 ITED 뭐 PI, PX, PRX 뭐 퀀텀 이런 쪽에서 하나 분야 잡고 나오는 정도 논문이고 이거는 실험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 지금 디바이스별, 실험별, 게이트별, 채널별 요거 하나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또 엄청 실험 많이 했을 거라서 그거 데이터 다 담고 싶어서 이런 주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이거 실험할 사람이라면 이거 참고해서 사실은 이거를 분석하면 데이터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넘버 오브 클립홀드 이제 게이트 대비 그 시퀀스 피델리티가 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피델리티가 이거 DCG가 더 좋은 건데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마 소자별 그 델타 V에 대한 익스체인지가 달랐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자에는 0.2만 줘도 익스체인지가 10만큼 일어나고 이 소자에는 0.6을 줘야 10만큼 소자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은 이게 섞여 있잖아요. A라는 효과 보려고 하는데 얘는 0.2밖에 안 준 거고 저는 1만큼이나 준 거고. 그럼 사실은 이 시스템이 인간에 대한 에너지 다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그 VA 스킬 결과 만들기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고 에 대한 방향성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아래에서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또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